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유입니다. 오늘은 애니메이트 강의 5번째 시간이고요. 5강 제목은 벡터 드로잉 페인트 브러쉬 편입니다. 저희가 3강, 4강 때 클래식 브러쉬에 대해서 배우고 그룹과 객체 드로잉에 대해서도 배웠고, 오늘 페인트 브러쉬까지 하면은 기본적인 벡터 드로잉 관련된 강의는 다 진행이 된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애니메이션 관련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행할 내용은 페인트 브러쉬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페인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제 라인 작업할 때 몇 가지 팁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인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림 그리기까지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페인트 브러쉬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인데요. 일단은 도구에서 페인트 브러쉬를 선택하고 페인트 브러쉬는 이제 선이라고 했습니다. 선은 이제 스트로크라고 표시가 되고요. 이전 시간에 배웠던 클래식 브러쉬, 얘는 면이라고 했습니다. 면은 이제 필이라고 써 있죠. 벡터에는 선과 면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페인트 브러쉬는 선이라고 했습니다. 아이콘도 조금 다르게 생겼다고 했어요.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이게 이제 페인트 브러쉬죠. 그리고 제가 종종 연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브러쉬라고 부르고,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애니메이트 이전에 플래시 시절부터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마 저처럼 부르실 거예요. 그때는 이제 연필하고 브러쉬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고 어도비로 들어오고 하면서 이전 버전의 도구들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하면서 연필이 페인트 브러쉬가 되고 액체 브러쉬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제가 사용해 봤을 때 면 브러쉬는 여전히 클래식 브러쉬가 좀 좋다고 느꼈고요. 연필 같은 경우는 또 페인트 브러쉬가 좀 사용하기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두 가지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배우실 때 이제 면이랑 선 중에 나는 선을 쓰려고 했는데 잘못 선택해서 이제 면을 쓴다거나 그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잘 넣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페인트 브러쉬가 선, 그리고 연필 같은 겁니다. 다시 페인트 브러쉬 선택하고 이제 속성 탭을 좀 봐볼게요. 자, 상단에 아이콘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객체 드로잉 모드이죠. 이거를 그냥 끄고 선을 썼을 때는 이렇게 선택했을 때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도트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속성 탭에는 모양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객체 드로잉 모드를 켜고 그리면 선택했을 때 이렇게 파란색 사각형이 나오고요. 속성 탭에도 객체 그리기라고 써 있어요. 한 획을 그리고 뗄 때마다 객체로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설명할 때는 일단 꺼두고 있을게요.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브러쉬 모드처럼 이 페인트 브러쉬 모드라는 게 또 있는데요. 페인트 브러쉬 모드는 눌러서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이 이제 매끄럽게이고요. 매끄럽게가 이렇게 선을 썼을 때 자잘한 구불구불한 것들은 어느 정도 고정을 좀 해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매끄럽게 하기 옵션이 또 있죠. 이거를 0부터 100까지 조정할 수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 50 이상, 저는 100으로 두고 일단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매끄럽게 보정을 해주는 게 기본 옵션이고요. 이 S자 모양. 그리고 곧게, 첫 번째 곧게라는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매끄럽게랑 차이점은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자, 제가 지금 마우스 안 뗐는데요. 동그라미를 잘 그리긴 했지만 완벽한 동그라미는 아니죠. 근데 손을 떼면
이렇게 완벽한 동그라미로 가능한 고정을 많이 해서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딱 떼면 이렇게. 이런 느낌? 그리고 사각형 같은 걸 그려도 제가 뭐 나름대로 반듯하게 그리긴 했지만 완벽한 사각형은 아닌데 딱 떼면은 각을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도 딱 맞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왜 안 쓰냐면 도형 같은 경우는 도형 툴에서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릴 수 있죠. 이렇게 사각형도 그냥 그리면 되죠. 그리고 선 도구를 이용해서 그냥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 연필 그 속성을 바꿔서 사용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매끄럽게로 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잉크라는 게 있는데 잉크는 조금 특정 상황에서 내가 필요하다면 사용해 볼 만합니다. 이것도 좀 비교를 해드리면 일단 매끄럽게로 제가 약간 지글지글 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손을 떼자마자 약간 보정이 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딱 떼면 모양이 살짝 바뀌죠? 근데 이제 잉크를 선택하면 보정이 거의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르게 제가 선을 써봐도 약간의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미세한 어떤 손 떨림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표현이 되고요. 조금 더 손으로 그린 것 같은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 라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약간 특별한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면 매끄럽게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좀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잘 보이는데 매끄럽게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돋보기로 이렇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선택 도구 중에서 세부 선택 도구 눌러서 보시면 두 개 잡았어요. 보시면 이 자잘한 점들이 아래쪽에 잉크로 그린 선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죠. 이런 패스들을 보정하면서 이제 없어지기 마련인데, 좀 줄어들기 마련인데, 잉크는 다 살려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조금 구불구불한 느낌을 더 살리고 싶으면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기본은 매끄럽게.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페인트 통이 있는데요. 채우기로 그리기라고 써 있어요. 자, 이거는 선택하시면 연필을 썼을 때 세부 선택 도구로 눌러서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게 선의 모습이 아니라 면의 모습입니다. 그죠? 선은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두 개 선택해 볼게요. 어때요? 아래가 선이고 위에가 면인데 둘 다 분명히 지금 페인트 브러쉬 툴로 선을 쓴 거거든요. 근데 이 속성에서 채우기로 그리기, 채우기라는 게 이제 면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걸 체크하고 그리면 선을 쓰고 나서 떼는 순간 자동으로 면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압력 사용이 있는데요. 페인트 브러쉬에서도 클래식 브러쉬처럼 이 압력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페인트 브러쉬에서 이런 선 굵기가 좀 다르게 표현이 되면 압력 사용이라든지 이따가 설명드릴 뭐 스타일, 폭 이런 것들 이런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꺾이는 곳이 있다고 했을 때 한 번에 쭉 연결되는 선은 괜찮지만 이런 식으로 선을 그리면은 지금 잘 보시면 여기 봐보세요. 여기 요런데 여기는 잘 안 보이죠? 여기는 잘 보이거든요. 가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금 끊긴 느낌이 나실 거예요. 중간에 꺾이는 부분이 없는, 겹치는 부분이 없는 선에서는 괜찮은데, 근데 여기랑 여기랑 지금 끊긴 느낌이 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페인트 브러쉬에서도 피랍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 피랍이 들어간 선이 보기에 일반 솔리드 선보다 조금 있어 보이거나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라인 작업은 조금 깔끔하게 정리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 선에 굵기 변화가 있을 때 정리할 때 조금 불편한 점들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깔끔하게 정리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신경 쓸 것도 더 늘어나고 손도 더 많이 가고, 그래서 저는 잘 안 쓰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피랍 없고 선도 얇은 선으로, 딱 이 선으로 이 페인트 브러쉬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볼게요. 밑에 이제 컬러 바꿀 수 있었죠? 컬러 바꾸고 획 크기 조정하고, 획 크기는 키보드에 있는 이 괄호 얘랑 얘로 키우고 줄이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스타일하고 폭이 있는데요. 스타일부터 보면은 여기 뭐 세선, 실선, 하선, 점선 등등등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써볼게요. 이게 지금 실선, 세선, 세선, 이게 세선이고 이게 실선, 1픽셀로 지금 다 써보겠습니다. 그 밑에 점선도 있고, 이거는 지금 애니메이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속성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선이 좀 표현이 되는데, 화면을 좀 이동해 보면은 조금 느려졌습니다. 약간 딜레이가 좀 있거든요. 아마도 얘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뭐가 많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애니메이트가 그렇게 뭐 리소스를 많이 먹진 않는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느려지냐면, 브러쉬나 연필을 내가 쓸 때 뭔가 이런 거친 자잘한 표현이 많이 들어간 그런 소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확 느려지는 순간이 좀 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얘가 원인일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얘가 지금 아까 세선이라는 거였고 얘가 실선이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영문판에서는 이제 첫 번째가 헤어라인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가 솔리드. 솔리드가 기본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쓰는 거. 이거 두 개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확대해서 보면은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한눈에 좀 잘 들어오게 다시 그려볼게요. 자, 헤어라인 세선으로 하면 자동으로 0.1이 되고요. 이거 수치를 변경하시면 아마 더 이상 세선이 아니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려보고, 실선으로 바꾼 다음에 실선도 똑같이 0.1로 한번 해볼게요. 근처에다가, 자, 이 다음에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래 선이 지금 똑같이 세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실선으로 바꿔볼게요. 자, 여기 얇은 선, 세선, 실선 됐다. 자, 둘 다 0.1에 세선, 실선인데 지금 두께 차이가 살짝 나는데요.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보이시나요? 더 이상 지금 확대가 안 돼서. 자,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세선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그린 다음에 아무리 확대를 해도 표현이 될 수 있는 가장 얇은 선으로 계속 보여주는 게 세선입니다. 그리고 실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 솔리드 선은 그린 다음에 확대해서 보면 1픽셀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확대할 때마다 그게 조금씩 이제 크게 보이니까 화면상에서 조금 두껍게 이제 보여질 수 있겠죠. 1픽셀을 얇게 그렸는데 점점 화면을 내가 확대하니까 그림이 점점 앞으로 다가오니까 점점 크게 보이는 게 정상인 건데, 세선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확대를 해도 가장 내가 볼 수 있는 가장 얇은 선으로만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좀 섬세한 작업을 해야 될 때, 그리고 계속 얇은 선으로 이제 보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세선을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스타일 옆에 보시면 이렇게 점 3개 있는데요. 스타일 옵션. 여기 눌러서
브러쉬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러서 보시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브러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브러쉬들은 이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도 있는 아마 옵션일 텐데 안타깝게도 애니메이트에서는 이걸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런 아트 브러쉬들을 조금 수월하게 쓸 수 있게끔 최적화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이 잘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선을 몇 개만 그어도 엄청 느려집니다. 제가 몇 개 써볼게요. 여기서 이거를 더블 클릭 하시면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선을 써보면 좀 두껍게 이런 식으로 거친 브러쉬들을 쓸 수가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는 원래 어도비에서 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반면 애니메이트는 예전에 이제 플래시 시절에는 어도비 제품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게 어도비로 흡수가 되면서 뭐 완전히 뜯어 고쳐서 이렇게 새롭게 제작을 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약간씩 업그레이드 시키는 수준으로 지금 계속 발전을 해와서 그런지 이런 다른 어도비 프로그램들에서 사용이 원활하게 되는 비슷한 기능들이 애니메이트에서는 조금 아주 원활하게 작동이 잘 되진 않더라고요. 선을 이렇게 쓰신 다음에 화면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 벌써 지금 딜레이가 막 걸리는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체감이 되고 있어요. 약간씩 끊기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컴퓨터가 많이 느려지기 때문에 잘 쓰기는 어렵고요. 저도 지금 사양이 제가 쓰는 컴퓨터 사양이 그렇게 막 안 좋은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많이 느려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아트 브러쉬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이 객체 그리기가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객체가 잡혀 있죠? 지워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려드리긴 하지만 사용 자체를 추천하진 않습니다. 자, 스타일에서 원래대로 실선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폭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스타일하고는 조금 또 느낌이 달라요. 스타일은 아까 여러 가지 브러쉬 모양이 있는 거라고 하면은 폭은 굵기 변화를 이용해서 좀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위쪽에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압력 사용이라고 했던 이 기능이 있죠. 얘랑 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폭도 기본 균일, 이 박스 형태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써볼게요. 제가 여러 가지 지금 폭이 있습니다. 마지막 거는 제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 선 모양이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나오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피랍이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면은 이런 데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가 지금 교차가 되면서 끊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교차가 안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데 선을 사용하다 보면 이런 곳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객체 그리기 모드를 켜고 많이 분리를 하고 하면서 그린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일일이 정리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번거로워지고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피랍이나 폭을 이용해서 약간 선 두께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그림 그릴 때 적용해서 쓸 수는 있지만 이것도 이제 크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런 걸 하려고 하다가 좀 나중에 되게 귀찮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기본 설정으로 실선, 균일, 1픽셀, 색깔 정도만 바꿔서 그리기 모드 켰다 껐다 정도? 보통 선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따가 제가 예제 그림도 그릴 건데 그때 이제 제가 하는 거 보시면은 왜 이렇게 쓰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 밑에 한번 봐볼게요, 또. 여기 지금 버튼 같이 생긴 게 6개가 있는데요. 이름이, 접합, 단면, 캡. 이쪽이 캡이라고 하고요.
이쪽이 원래 조인트인데 결합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를 근데 결합이라고 할 거면 여기도 한글로 바꿔주면 좋은데 이게 한글화가 대부분 잘 되어 있지만 한글로 표현하기 좀 애매한 것들은 또 영문으로 써 있어가지고 조금 헷갈리는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기는 캡이고 여긴 조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설명을 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끝나는 곳 있죠? 그리고 여기 접히는 곳. 여기가 이제 캡이고요. 여기가 조인트, 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인데 선택을 하고 한번 봐볼게요. 캡부터 봐볼게요. 캡을 라운드 캡이 지금 기본 옵션이죠. 근데 이거를 접합 단면 첫 번째, 세 번째가 프로젝팅 캡. 첫 번째랑 세 번째 한 번씩 눌러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자, 이거 원래는 2번이 지금 기본 옵션이죠.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있을 때 2번은 이렇게 동그랗게 감싸주는 느낌. 그리고 아까 1번은 끝나는 곳에서 자르는 느낌. 그리고 3번은 2번이랑 비슷한데 여기를 네모나게 감싸주는 느낌. 이게 1번, 2번, 3번이거든요. 다시 봐볼게요. 1번, 2번, 좀 다르죠. 네, 기본은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인트를 볼 건데, 조인트는 3번이 지금 라운드 결합이 기본 옵션입니다. 아까 캡이랑 마찬가지로 꺾이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건데요. 한번 1번 눌러볼게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자, 이거 차이 보이시죠? 1번, 2번. 자, 이런 건 이제 언제 사용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 머리카락을 내가 표현을 하는데 조금 더 뾰족한 느낌을 살리고 싶다 하면은 이게 지금 둘 다 라운드가 기본 속성이기 때문에 잘 확대해서 보시면 약간 여기에 둥근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끝에가. 그래서 이런 데를 조인트를 이렇게 뾰족하게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날이 섭니다. 뾰족하게. 근데 이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얇은 선만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6픽셀이라 두꺼워서 잘 보이는데 1로 줄이잖아요. 그러면은 둥근 거랑 뾰족한 거랑 별 차이가 안 나요. 크게 막 체감될 정도로 이게 뭐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기본 옵션 라운드로 그냥 해놔도 저는 개인적으로 작업할 때 별 무리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선을 좀 두껍게 만약에 쓴다 하면은 이게 좀 차이가 날 수 있죠. 얇은 선을 쓸 때는 차이가 안 나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속성 탭을 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라인 작업할 때 조금 도움이 되실 만한 팁들을 제가 한 3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라인 작업 팁입니다. 선 작업하실 때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1번은 뭐냐면 라인 작업을 할 때 깔끔하게 라인을 정리를 해놔야 나중에 라인 작업이 끝난 다음에 색칠할 때는 이제 페인트 통을 이용해서 색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방이 다 막혀 있어야 페인트 통으로 한 번에 색을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인 작업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X자로 완전히 교차를 시켜서 완벽하게 닫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페인트 통으로 찍었을 때 무조건 색칠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렇게 안 하시고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내 모서리가 다 닫힌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페인트 통을 찍었을 때 제가 지금 클릭을 하고 있는 색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칠이 한 번에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뚫린 곳을 찾아서
완전히 막히도록 정리를 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스냅으로 지금 다 막았고요. 그러면 색칠이 되겠죠. 자, 얘랑 차이점은 뭐냐면 어쨌든 라인 작업을 하게 되면 선 정리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서 여기는 확실히 막혔어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만 지워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만 지우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판단을 하고 진행하는 거랑 방금처럼 여기가 살짝 뚫려 있다고 해봐요. 확대해서 보면은 살짝 열려 있습니다. 막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컬러가 안 들어가니까 어디가 뚫렸지 하고 모서리마다 이제 의심되는 곳을 다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해놓으면은.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그리고 한눈에 또 잘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게 단순한 이제 사각형을 그려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복잡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선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는 거랑 아닌 거랑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교차시켜서 색이 100% 들어가게끔 이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방금 이 1번이랑은 조금 이제 반대되는 방법인데 아예 이런 식으로 공간을 띄워놓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 정리할 때 이렇게 스냅을 이용해서 끝에를 잡아서 다른 모서리에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무조건 색칠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 선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1번이랑 2번을 잘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무조건 다 1번으로 하실 필요도 없고 무조건 다 2번으로 하실 필요도 없고 그 선 작업하는 어떤 부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편할지 그거를 좀 진행을 해보시면 감이 좀 오실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살짝 일부러 아예 떨어뜨려 놓는 거랑 내가 인지하고 하는 거랑 막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여기랑 여기가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이런 걸 나중에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불편한 거고 어딘지 알고 있는 거는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선 굵기를 5픽셀로 해놨어요. 이게 선이 두꺼워질수록 그 어디가 열려 있는지가 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1픽셀로 얇게 해놓고 쓰는 거예요. 그나마 좀 보이니까. 자, 이러면 이제 어디가 열렸는지 좀 보이죠? 자, 세 번째 방법은 2번이랑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요. 2번은 제가 지금 모서리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3번은 가능하면 선을 길게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선을 길게 쓸 수 있으면 길게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사람마다 이런 손목의 방향이나 이 회전 각도 같은 게 사람마다 좀 편한 각도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는 내가 잘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손이 좀 이상하게 잘 안 움직인다. 그리고 뭐 수평으로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 수직으로 움직일 때는 선이 잘 안 나온다.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선을 써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쯤 왔을 때 더 이상 이제 손의 각도가 안 나와서 더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멈추시고 조금 띄워서 마저 그리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모서리뿐만 아니라 이 면에서 애매한 한 번에 그리면 좋은데 한 번에 잘 안 그려질 때 그럴 때는 오히려 살짝 띄워놓고 작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선택 툴로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쉽죠? 선이 가다가 더 이상 이제 손이 편하지 않으면 살짝 띄워놓고 마저 그리시고 나중에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안 좋은 예는 뭐냐면 여기까지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완전히 이어져 있진 않거든요. 이거를 레이어에서 외곽선 보기 체크하면 가장 얇은 선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페인트 브러쉬 속성에 설명드렸던 그 세선, 헤어라인이 이런 거예요. 화면에서 가장 얇은 선으로 보여주는 거. 외곽선 보기 하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떨어져 있죠. 이것도 선이 조금 두껍기 때문에 더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색칠이 안 되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하면은 이런 걸 찾아야 돼요. 어디가 지금 떨어져 있는 거지? 하면서. 근데 이게 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거니까 어디가 뚫린 건지 한참 봐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보이게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어주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인 작업 팁 3가지 드렸는데 1번하고 이제 2번, 3번은 좀 비슷한 내용이었고요. 선 작업을 전체적으로 이제 색칠하기 편하게 진행을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 작업을 깔끔하게 진행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색칠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페인트 통을 편하게 쓸 수 있게. 자, 여기까지 해서 라인 작업 팁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페인트 브러쉬로 간단하게 좀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미리 러프 이미지를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용해서 위에다가 라인 작업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 그림을 러프로 쓸 거니까 러프라고 하고,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림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러프를 레이어 오른쪽 클릭, 불투명도 30 정도 하고 잠궈 놓을게요. 그리고 그림 레이어에다가 이제 선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림을 총 3개를 그려볼 건데, 러프 하나로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그림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그룹이랑 객체 드로잉을 사용하지 않고 이 모양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림을 그려볼 거고요. 그때 이제 선 작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룹이랑 객체 드로잉을 사용하면서 선 작업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태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렇게 3가지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림 그릴 때는 조금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로는 언급을 하겠지만 이제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페인트 브러쉬 선택하고요. 라인은 우선 검정색으로 잘 보이게 하고, 선 굵기는 1픽셀, 그리고 매끄럽게 하기는 100%로 기본 설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액체 그리기는 일단은 끄고 모양으로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자부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선을 길게 쓸 수 있으면 길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여기를 조금 이렇게 둥글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여기를 이렇게 둥글게, 때는 선 도구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어주고, 선택 툴로 이렇게 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쪽은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를 이제 지우시면 되겠죠. 이렇게. 제가 그리면서 정리를 조금씩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좀 지저분해지니까. 정리는 사실 이제 마지막에 할 수도 있고 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조금씩 정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귀 그리고요. 얼굴. 곡선이 좀 어긋나긴 했는데 지금 선은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변형 툴로 이렇게 좀 맞춰주면 될 것 같고, 얘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워주고요. 그리고 모자가 이렇게 귀 라인에 맞춰서 맞출게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 수염 이렇게 하고요. 자, 눈, 코, 입 그릴 건데 눈, 코, 입은 이제 도형 툴로 알트 드래그로 복제. 코는 약간 이렇게. 그리고 입. 자, 입도 이쪽을 약간 굴려주고 싶기 때문에 아까처럼 선독으로 약간만 비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볼터치도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여기 지금 컬러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바꿔줄 거니까 지금은 그냥 둘게요. 자, 그 다음에 팔도 좀 이렇게 그려보고요. 가방끈 이를 살짝 지워서 여기쯤으로 중간중간 선 정리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방끈이 조금 두꺼워지긴 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여기에 비해서 좀 두꺼워 보여가지고 얘만 좀 다시 그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연필이랑 선 도구를 적절하게 지금 잘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워주고 깃발 그릴 건데 깃발은 선으로 그냥 이렇게 그리고 쉬프트로 선택해서 Alt 드래그 방향키로 이렇게 오브젝트 이동하고요. 여기를 약간 둥글게 지금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컨트롤 드래그 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양쪽을 굴려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컨트롤 드래그 하고 이렇게 한 번 더 컨트롤 드래그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깃발은 한 번에 그냥 그려버리고 여기를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이 스냅이 같이 걸려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러프 스케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지로 하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지금 벡터 이미지가 러프로 사용되게 되면은 요 라인들 있죠, 지금 이런 거. 여기에 이렇게 스냅이 딱 걸릴 때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여기 깃발에 있는 이 물고기 이렇게 하고 눈동자도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가방도 그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살짝씩 이렇게 넘어가게 그리고 있죠.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거는 가능하면 한 번에 그냥 그려버립니다. 여기도 선으로 이렇게 살짝 굴려서 마무리. 필요 없는 선은 삭제. 자, 마지막으로 꼬리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가방 때문에 안 보여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라인 작업이 1차로 끝났습니다. 선택해 봤을 때, 다 지금 모양 상태죠? 그룹이랑 객체는 안 썼고요. 여기를 빼먹었네요. 지워주고. 자, 금방 했죠? 여기에 이제 색칠을 해볼 건데, 제가 지금 라인 정리를 깔끔하게 하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까 그 팁으로 알려드린 것도 지금 잘 써먹었고요. 그래서 아마 페인트통으로 색칠할 때 색이 잘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흰색이 많이 사용될 거라서 스테이지 컬러를 문서 속성에서 약간 회색 톤으로 좀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페인트 톤으로 돌아와서 흰색이 들어갈 곳에 일단 좀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지금 깔끔하게 다 색칠이 됐죠? 아마 처음 하시면 이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 색칠이 안 되지? 이런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팁이나 설명을 쭉 드린 거예요. 자, 모자는 어떻게 할 거냐면 파란색 저 야구 모자 색깔 있죠? 이 색깔을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 여기 동그라미 있거든요? 색깔 있는 거. 얘를 누르면 컬러 탭이 열립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 할 수도 있어요. 페인트통 색깔 두 가지가 있죠. 열어서 할 수도 있고. 저는 스테이지를 넓게 보고 싶어서 그냥 여기서 색상 탭을 열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견본 제공하는 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하고 비슷한 색깔 찍은 다음에 눌러서 좀 바꿔주고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모자는 약간 이런 색으로 한번 칠해봤고요. 저 B는 좀 붉은색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모자 있죠? 이 색으로 하고요. 그리고 라인을 전체적으로 검정색으로 두면 조금 그림이 유치해 보일 수가 있어서 약간 회색 톤이나 아니면 약간 브라운으로 가는 것도 좋거든요. 이렇게 선을 이렇게 쓸 거고 선을 바꿔놓은 상태에서 색을 이제 어울리는 걸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를 완전히 검은색은 잘 안 쓰고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볼게요. 눈, 코, 그리고 입속, 그리고 볼터치. 볼터치는 이제 라인이 없어야 되니까 더블 클릭해서 라인만 지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양이 하는 김에 무늬도 색깔을 지금 좀 넣어 볼게요. 여기 톤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보이는 색으로 선 색깔 정하고 1픽셀로 무늬를 넣을 곳에다가 이렇게 선을 써주고요. 예, 밖으로 나가게. 그 다음에 무늬색을 페인트 통해서 한 이 정도 꼬리. 그 다음에 빨간색만 더블 클릭하면은 이 브라운 선은 선택이 안 되고 빨간색만 선택이 될 겁니다. 하고 지우기.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몸은 다 된 것 같아요. 가방이랑 깃발만 남았습니다. 가방 색깔을 모자랑 좀 맞춰서 칠해볼까 봐요. 같은 색깔로. 너무 진한 것 같기도 하고. 괜찮긴 한데 색이 좀 진해 보여서 좀 바꿀게요. 약간 카키색으로 너무 군장색이네. 그러면 약간 분홍색? 분홍색도 괜찮은 것 같네요. 이 방실이 캐릭터가 파란색, 분홍색 이런 게 좀 잘 어울리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 깃발은 약간 회색으로 해볼까요? 그리고 깃발의 색깔이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노란색? 깃대가 조금 흰색으로 약간만 색을 줄게요. 살짝만.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물고기는 그냥 흰색으로 둘까 싶고요. 물고기 눈 색깔이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색칠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톤이나 이런 걸 좀 추가를 할 수도 있는데 깔끔하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선 작업도 다 했고 색칠도 다 했습니다. 모양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금 그림을 그려봤고요. 얘는 옆으로 이제 좀 치워둘게요. 치워두고 이번에 이제 다시 그려볼 건데 다시 그릴 때는 이제 그룹이랑 객체 드로잉을 켜놓고 좀 묶어주면서 분리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은 같은 색으로 지난번에 클래식 브러쉬랑 객체 그리기랑 같이 사용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라인, 이 페인트 브러쉬는 조금 또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잘 보세요. 객체 그리기 켜주고요. 색마다 이제 객체가 되겠죠. 자, 이것도 이제 모자부터 해볼게요.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건 한 번에. 조금 작게 그려져서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이 변형할 때 변형 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이 모서리 부분을 잡고 당기시면 이렇게 변형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왜곡이 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B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아까랑 비슷하게 자, 이렇게 하고 중간에 이제 한번 선 정리를 좀 해줄 건데요. 지금 객체가 되게 많이 생겼죠? 획마다 생기니까. 클래식 브러쉬로 할 때는 획이라는 개념이 없고 브러쉬 자체도 면이니까 그리는 순간 면끼리 다 이렇게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 선으로 쓴 거랑 색으로 쓴 거랑 색칠용으로 쓴 거랑 조금 분리를 해주기 위해서 분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브러쉬로 쓴 선들을 이 객체 상태로 분리된 채로 조금 유지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선을 조금 수정하고 싶을 때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생기니까. 근데 페인트 브러쉬를 사용할 때는 그렇게 선이 객체로 다 분리되어 있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나눠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리하는 용도는 오브젝트별로 이제 분리를 해놓는 편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B까지 이 마크까지 다 합쳐도 괜찮긴 하지만 모자 따로, B 따로 이 정도로 좀 분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B만 선택해서 합치기를 제가 단축키로 Shift J로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냥 눌러서 메뉴로 하시려면은 이쪽에 객체 속성에 객체 만들기 이거 누르시면 된다고 했어요. 이 단축키를 저는 지정해서 쓰고 있고 자 누르면 여러 개 선이 하나로 합쳐졌죠? 이렇게 그리고 선택해서 B 빼고 Shift 클릭했습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이렇게 합쳐졌죠? 자, 지금 타이밍에 왜 합쳤냐면 선이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정리하는 걸 할 수 없어서 합친 거거든요. 이렇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붙어줘야 제가 이거를 지워서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됐죠. 자, 모서리 지워주고 선 도구로 이렇게 분리기. 자, 아까 제가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려고 보면 경고창이 뜰 거예요. 자, 경고창이 왜 떴냐면 드로잉 객체는 모양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객체 안에는 객체가 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객체 안에는 모양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객체 안에다가 객체를 지금 또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고창이 뜨면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B로 객체를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밖에 나가시면 해결됩니다. 그럼 객체를 유지하게 되죠. 그냥 나가면은
거기서 경고창에서 그냥 오케이 하고 나가버리면 객체가 그룹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지금 객체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안에서 선을 추가로 쓴 거를 깨트려서 모양으로 바꿔주고 나온 거예요. 자, 모자도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떨어진 거 다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놓을게요. 나중에 귀가 튀어나올 거라서. 자, 이 다음에 나가려고 하면 아까처럼 경고가 뜰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객체 그리기를 지금 켜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객체 안에다가 지금 객체를 하나 더 그렸기 때문에 객체를 컨트롤 B로 깨줍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돼요. 자, 그러면은 모자, 마크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귀 그리고요. 얼굴 아래쪽이 조금 모자라서 이렇게 하고요. 수염은 두 개씩 일단 묶어 놓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자, 얼굴 그리고 넘어갈 건데요. 모형으로 한번 그렸던 거 지금 하는 거라서 빠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중간에 설명이 필요할 때 이제 멈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합치기. 이제 합치기 하는 거 설명드렸으니까 저는 단축키로 좀 빠르게 합칠게요. 합치기 필요할 때. 자, 팔, 그리고 가방끈, 몸통 부분은 그냥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나는 그려주고 나서 치고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몸통을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Shift J로 합쳐주고 들어가서 불필요한 선들 이걸 지워야죠. 이렇게, 이렇게. 자, 얼굴에 이제 가려질 건데 이 윗부분이 이제 막혀 있어야 나중에 색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해서 어차피 가려지는 곳이니까 손으로 좀 막아놨고요. 자, 경고창 또 떴죠? 취소하고 컨트롤 B 나가면 돼요. 자, 이 다음에 가방 해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그리겠습니다. 자, 가방 하나로 합칠 건데 이렇게 잡고 저는 Shift J 들어가서 필요 없는 선들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색칠하려면 여기가 막혀 있어야 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꼬리도 마찬가지로 막혀 있어야 칠할 수가 있죠. 그리고 깃발. 지금 보시면 제가 말 안 하면서 그냥 하면은 금방 합니다. 설명하느라 좀 오래 걸리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거?
선독으로 깃발 일단 합칠게요. 들어가서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여기 선을 좀 지워놔야 이 선을 그리기가 편해서. 자, 이게 스냅 때문에 제대로 안 잡히면은 넘어가서 잡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지우면 됩니다, 나중에. 이거 깨트리고요. 이렇게. 물고기. 제가 지금 깨트리는 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귀찮으면은 객체 그리기를 껐다 켰다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깨트리는 걸 하고 있는 거고. 자, 됐습니다. 다 된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고 지금 다른 것들은 다 컬러 작업이 가능하게 제가 만들어 놨는데 머리만 아직 정리가 좀 안 되어 있거든요. 머리 양쪽 선 선택해서 Shift J로 합쳐주고요. 색칠할 때 이제 여기 색칠하는 방법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라인 작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이 오른쪽에 먼저 썼던 이 색깔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작업. 일단은 하얀색 먼저 쓸 건데요. 하얀색 찍어서 머리부터 할게요. 머리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이만큼이 뚫려 있습니다. 귀 따로, 모자 따로, 머리 따로기 때문에 이렇게 뚫려 있으면 색칠할 수가 없죠. 윗부분은 지금 가려질 곳이라서 그냥 이렇게 머리를 좀 연장해 준다는 느낌으로 그냥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뚫어서 놓고 싶어요. 근데 색칠도 하고 싶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선 색깔을 잘 보이는 색으로 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막아줍니다. 자, 근데 이때 얘가 객체 그리기 상태이면 객체 상태면 뚫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이러면 색칠 안 됩니다. 얘를 컨트롤 B로 깨주거나 색칠할 때는 이제 객체 그리기가 당장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아예 꺼놓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모양으로 막아줘야 색칠할 수 있다는 점. 자, 위에도 지금 객체가 있죠? 얘도 컨트롤 B로 깨줄게요. 자, 모양으로 막혔습니다. 페인트통으로 칠하고 빨간색 선만 다시 지워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러고 밖에 나가볼게요. 색칠은 잘 됐는데 지금 순서가 좀 엉망이죠? 객체 선택하시고 컨트롤 방향키 아래 버튼으로 이렇게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모자가 조금 올라가 있어서 내릴게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몸통에도 일단 흰색. 흰색은 여기도 객체 상태라서 들어가지 않아도 색칠이 되긴 합니다. 자, 무늬를 좀 먼저 넣어 볼게요. 무늬 색깔 찍고요. 얼굴에 들어가면 지금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여기를 보면서 이 경계를 보는 게 좋겠죠. 근데 이 객체 그리기를 끄고 그리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뒤에 깔리기 때문에 다시 객체 그리기를 켜고 무늬 들어갈 곳 확인하고 이거 두 개 선택해서 컨트롤 X로 잘라내기 들어가서 컨트롤 쉬프트 V 제자리 붙여넣기 컨트롤 B로 깨트리기. 자, 제가 지금 단축키를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어려운 단축키는 아니에요. 복사 제자리 붙여넣기 깨트리기 한 겁니다. 이 다음에 색깔 넣고요. 빨간색만 선택해서 지우고 제가 말을 계속 덧붙이니까 좀 어렵게 보이실 수 있어요. 자, 귀도 칠할 건데 귀도 아까 얼굴처럼 지금 보시면 아래가 뚫려 있죠. 색칠할 수가 없겠죠. 객체 그리 끄고 선으로 막아주고 칠하고 선 지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막고 칠하고 지우고 근데 여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모자가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컨트롤 방향키로 올려주고 B가 아까 같이 안 내려왔나 봐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꼬리 컨트롤 방향키 아래로. 자, 모자를 칠해서 얼굴 쪽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앞쪽 귀가 올라와야 돼요. 컨트롤 방향키로. 자, 이렇게 하면은 됐고, 이렇게. 그리고 B가 지금 없어졌죠? 이렇게 잡아보면 B가 선택이 됐을 겁니다. 컨트롤 방향키 위로. 그래서 이거는 색깔을 안쪽까지 여기 공간이 또 있어가지고 되돌리기 한 다음에 색깔 찍어서 들어가서 칠할게요. 이렇게. 이게 안 들어가도 바깥쪽에서 이렇게 칠할 수도 있어요. 잘못 누르면 이게 아래쪽에 칠해지거든요. 이 선 근처에다가 찍으면 칠해지긴 하는데 들어가서 하는 게 좀 더 확실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다가 찍어야 돼요. 이렇게 찍으면 얼굴에 돼요. 눈 색깔, 그리고 볼터치. 볼터치는 선이 없음으로 바꿔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얼굴이 이제 몸통보다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얼굴 애들 다 선택해서 컨트롤 방향키로 위로 올려주고요. 그리고 얼굴 애들은 얼굴끼리 조금 묶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컨트롤 G로 그룹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덩어리로 편집할 때는 들어가서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가방 한번 칠해볼까요? 가방 색깔 찍어서 가방 끈 색 넣어주고 가방 색 넣어주고 이 지퍼 부분 이 가방이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깃발. 자, 여기까지 하면 된 것 같네요. 모양으로 그린 거, 그룹이랑 객체 드로잉 사용해서 그린 거. 자, 어때요? 확실히 이쪽이 좀 더 관리하긴 편하겠죠? 수정하거나. 이게 이제 안 좋다는 건 아닌데 방법의 차이가 있고 뭔가 이제 추가적인 작업을 생각을 하면은 이쪽이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벡터나 애니메이터의 특성을 좀 잘 활용하려면 이런 식으로 그림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까지 했고요. 세 번째는 무태로 그리는 거 알려드린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선 작업부터 새로 들어가진 않을 거고 두 번째 그림을 가지고 좀 변형해서 알려드릴게요. 페인트 브러쉬를 써서 그림을 그릴 때 무태로 만들려면 기본적으로는 선 작업을 한 다음에 선을 지우면 되거든요. 선 작업, 색칠, 선 지우기. 하나 더 넣자면 선이 지워지면 디테일이 사라지기 때문에 형태가 뭔지 알아보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 추가.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일단 복제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1번, 2번, 3번입니다. 이제 러프 이미지는 안 봐도 되니까 눈 꺼버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3번, 이쪽 선을 없애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가방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해서 선을 일단 없애보겠습니다. 자, 선 없음. 어때요, 지금? 선이 없어지니까 이게 가방인지 뭔지 지금 알 수 없게 돼버렸죠. 밖에 나가서 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디테일 추가 해가지고 없어진 부분을 다시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되돌리게 하고요. 결국 무태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외곽선이 없어야 돼요. 외곽선이. 그래서 외곽선들을 선택해서 지워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자, 한번 지워볼게요. 스트로크를 다시 없음으로. 자, 이러면 형태를 알아볼 수가 있죠? 미리 그려놓은 거. 그리고 이쪽에 있는 선. 전체 선택하면은 남아있는 선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선 설정을 바꾸면 얘네만 바뀌는 거죠. 얘네밖에 없으니까. 선 색을 눌러서 자, 여기 버튼을 누르면 컬러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게 스포이드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와서 가방색을 찍어요. 그럼 선이 지금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같은 색이라서. 그 다음에 다시 눌러서 색상 열어서 조금 어두운 톤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러면 이제 무태 느낌이 됐죠? 외곽선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지퍼 부분은 컬러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굳이 선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컬러로 선 없이도 구분이 된다 하면은 선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선적인 디테일이 있어야지 구분이 가겠다 하면은 선을 남겨놓는 거예요. 자, 꼬리. 꼬리는 그냥 없애면 될 것 같고요. 색깔이 다르니까. 몸통도 한번 없애볼게요. 자, 몸통을 없애니까 다른 데는 괜찮은데 이쪽에 팔이 좀 사라진 느낌이 나죠? 되돌리게 하고요. 들어가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팔 부분에 남아 있으면 하는 부분 Shift 클릭해서 제외시켜 줄게요. 제외 이렇게. 그 다음에 선 없애고요. 여기만 선 살릴 겁니다. 선을 흰색이니까 약간 회색 톤으로 색깔 약간만 있어도 지금 보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자, 이러면 되죠. 이번에는 깃발 선 다 없애볼게요. 괜찮은데 여기 아래쪽에 살짝 색을 좀 다르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선 없음. 자, 이렇게. 특히 무태 작업할 때는 사실 면 디테일이, 그러니까 톤이 나눠져 있는 그림자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있으면 더 좋긴 한데요. 다른 그림에도 지금 추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만 남았죠? 모자. 비 같은 경우는 그냥 선 없애면 될 것 같고, 모자는 지금 안쪽에 이 디테일 선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앨 선만 선택을 좀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얘네만 없애면 될 것 같고, 선 없음. 살아있는 선들은 지금 모자가 좀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톤 내리는 게 아니라 한 톤 올려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도 그냥 선 없애고, 눈코도 선 없애고, 그리고 얼굴이랑 귀, 얘네들도 선 그냥 없애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염은 선이 있어야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색이 좀 진하기 때문에 컬러만 좀 낮춰줄게요. 이 정도로. 자, 이러면은 이제 무태 느낌이 됐고요. 여기 제가 팔에다 한 것처럼 얼굴 쪽에도 라인이 조금 있어도 괜찮은데, 이 가방끈이 이 머리 형태를 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가방끈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잡았겠지만 선을, 가방끈으로 컬러 대비가 생겨서 머리 형태가 이렇게, 여기 뒤쪽 가방도 마찬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있구나라는 게 잘 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조금 더 가까이 두고, 모양으로 그린 거, 그룹이랑 객체 드로잉 사용한 거, 거기서 이제 무태 느낌으로 바꾼 거, 이렇게 세 가지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때요? 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페인트 브러쉬에 대해서 좀 배워봤고요. 그리고 라인 작업하는 팁들 몇 가지 알려드렸고, 페인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림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